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산, 폴리이미드 등에 대해서 한 번에 모든 내용을 설명드릴 수 없으므로 제가 연재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및 폴리이미드의 국산화 및 소재 수입 다변화 관련하여서는 이전 영상에서 반박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말이 없는데, 고순도 불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이 많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기업에서 반도체용에 사용하는 고순도 불산을 생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이전 영상에서 중국으로부터 형석을 수입하고 황산과 반응시켜 저순도 불산을 만든 후에 실제 반도체 식각에 사용하는 고순도 불산까지 만들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고, 이미 삼성과 하이닉스에 납품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는 불화수소가 국산화는 가능하지만 100% 공급량을 국산으로 대체하려면 기업들이 설비 증설을 해야 하고 일정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때문에 증설 및 완제품을 검증하고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사용하는 기간이 필요하므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일본 정부와 협상해서 수입 승인 시기를 앞당기고 규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은 반드시 지난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고순도 불산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된 이유는 아래 뉴스 기사 때문이죠. 불화수소 99.99는 몰라도 99.999, 59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은 일본서나 구한다, 이런 기사인데요. 자, 이 기사들이 많이 재탕됐죠. 이런 기사를 본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국산화가 가능한 반도체 식각용으로 만들 수 있는 불화수소는 순도 99.99다. 이 때문에 반도체 식각용으로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사용이 불가능하고 앞으로 미세화 공정이 진행될수록 더 미세한 순도로 정제된 불화수소가 필요하여 불화수소만큼은 일본에 무조건 의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과연 그럴까요?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미세화 및 반도체 생산 공정에 대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아주 쉽게 설명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은 해당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아주 빠르게 되실 겁니다. 자, 우선은 고순도 불산에 대해서 알려면 반도체 식각이 무엇이고 이때 불화수소, 즉 불산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는 고순도 불산은 반도체 제작 과정에서 식각 공정에 사용됩니다. 식각 공정은 웨이퍼의 미세한 패턴을 그리는 이런 포토 리소그래피 공정에서 이에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깎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반도체에 이렇게 깎아내는 식각 공정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습식 식각과 건식 식각입니다. 습식 식각은 수용액 상태의 불화수소, 즉 불산 용액으로 부식을 시켜서 깎아내는 방법입니다. 단점은 부식을 시키지 않아야 하는 이 포토레지스트의 아랫부분까지 부식시키는 이 등방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둥글게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부식이 되기 때문에 정밀한 식각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도가 떨어지는 대신에 속도가 빠르고요,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미세화 단계의 정밀성을 요하지 않는 이런 공정에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건식 식각인데요. 플라즈마 상태에서 아르곤의 물리적 충격 또는 화학 가스를 통해서 식각을 하는 방법입니다. 습식과 다르게 정밀한 식각이 가능하나 비용이 비싸고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비등방성이라고 하죠. 정밀하게 깎아내기 때문에 미세한 공정으로 진행될수록 더 정밀한 식각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건식 식각이 주로 사용됩니다. 건식 식각에서도 가스로 식각하는 방법, 그리고 플라즈마 상태에서 아르곤 원소로 웨이퍼의 표면을 때려서 식각하는 이런 스퍼터링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가지를 합친 혼합 방식, 그래서 RIE라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건식 식각 중에서 가스로 하는 이 화학 식각은 습식 식각과 같이 어차피 등방성으로 아까 말씀드린 포토레지스트의 아랫부분까지 식각이 되기 때문에 정밀한 식각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플라즈마 아르곤 스퍼터링 방식은 비등방성은 있지만 현재까지 가장 완벽한 것은 두 가지 혼합의 RIE 방식이고요. 하지만 비용 문제가 있으므로 현재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는 정밀한 식각은 이 스퍼터링 방식, 그러니까 플라즈마 상태에서 아르곤을 때려서 웨이퍼의 표면을 이렇게 깎아내는, 물리적으로 원자와 분자를 떼어내는 이런 스퍼터링 방식을, 그리고 덜 정밀해도 되는 부분은 아직 습식 식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수주 공시를 할 때 보면 반도체 장비를 수주할 때 습식 식각 장비와 건식 식각 장비 둘 다 수주하는 이유가 바로 비용과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끌어올리기 위해서 현재 습식과 건식 두 가지 모두 쓰기 때문입니다. 현재 반도체 미세화 공정에서 습식 식각 및 가스 식각이 활용되고, 이때 고순도 불산이 애칭 가스 또는 애칭 용액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앞서서 온라인상에서 댓글 등으로 토론하신 분들의 의견 중에서 반도체의 20나노미터, 10나노미터 이하의 이 미세화된 공정으로 갈 경우 일본의 불산처럼 순도가 높은 것들을 사용해야만 식각이 잘 되기 때문에 일본산 불화수소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하시는 이 의견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해지죠. 식각 공정을 설명드린 대로 나노미터 단위가 작아질수록 불산 용액의 습식 식각 또는 불산 가스로 가스 식각을 하게 되면 등방성 때문에 정밀한 식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등방성 식각으로 인해서 포토레지스트 아래가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에 따라 미세화 선폭의 식각에서는 이 비등방성 식각을 실행해야 하고요. 만약에 습식 식각을 실행한다 해도 포토레지스트 아래가 무너지지 않게 이 식각 공정에서만 막지를 한 번 더 씌우는 원자 증척 공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됩니다. 이중 비용이 발생하므로 반도체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이 등방성을 가지는 습식 식각 또는 가스 식각은 사용되기 어렵고, 비등방성의 건식 식각만 사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 선폭이 미세화될수록 플루오린 그리고 산소, 염소 등을 원소 단위의 물질로 웨이퍼의 표면을 반응시키는 화학식법과 함께 말씀드린 대로 아르곤으로 때리는 물리식각이 사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나노미터 단위가 미세해지는 미세화 공정으로 진행될수록 습식 및 가스 식각의 등방성 식각으로 인하여 불화수소 사용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정밀한 공정으로 갈수록 비등방성의 이 건식 식각이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반도체 미세화 공정이 더 진행될수록 더 높은 순도로 정제된 일본산 불화수소의 의존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은 반도체의 식각 공정을 잘 모르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불화수소의 순도는 식각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량률, 즉 수율이라고 하죠. 이 수율과 연관성이 높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왜 불화수소를 못 구해서 이 난리가 났냐, 이런 질문을 다시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현재까지 반도체 생산 공정의 미세화 단계에서는 비용과 속도, 효율성의 문제로 인하여 불화수소가 사용되는 습식 식각과 가스 식각 방식이 모두 아주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세화 공정과 현재 상황에서는 불화수소는 상당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논점 자체가 현재 불화수소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서 누구나 전부 중요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노력을 해서 일본의 수출 승인을 빨리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반도체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순도를 점점 더 높인 불화수소를 써야 한다는 이런 잘못된 의견들이 사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것입니다. 향후 10나노미터 수준의 미세화 공정이 진행되면 그때는 식각 공정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사용되는 순도보다 더 비싼, 더 높은 순도의 불화수소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니까 불화수소 논쟁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풀리시죠? 그렇다면 논란이 되는 불산의 순도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2-9, 그래서 99점 해서 9가 12%의 이 기술이다. 그래서 일본 것을 무조건 써야 되고 의존도가 100%다. 이런 말이 많이 돌아다니죠. 과연 이것은 맞는 말인지 우선 바로 잡을 부분을 먼저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공업용 불산을 제조하면 99.99% 순도의 불산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불산의 제조 과정에서 미세하게 유입되거나 남아있는 불순물은 비소, 트라이플로오라이드, 삼불화, 붕소, 플로오리나 인, 4플로오리나 규소 등 이렇게 미량의 불순물들이 0.01% 수준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아주 미세한 수준의 불순물이 들어서 남아있을 경우라도 반도체 식각의 공정에서 웨이퍼의 잔류 또는 패턴 형성 과정에 반응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에 공급되는 불화수소는 이러한 불순물을 2차 공정을 통해서 상당히 제거한 고순도의 불화수소가 반도체 식각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기사 내용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99.99 순도의 공업용 불산만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삼성과 하이닉스에 공급하는 불산 순도는 99.99%입니다. 기사에서 말하는 5-9이랑 똑같은 거죠. 따라서 현재 일본산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에서 제작되어 실제 반도체 공정에 투입되는 불화수소는 이미 검증을 끝내고 사용이 가능한 불화수소입니다. 이 정도 설명만 드려도 기사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으나, 이 정도
단순한 설명만 드리면 또 갑론을박 논란만 더 가중되니까요. 불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논쟁을 벌이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단순히 신문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화수소로 식각을 할 때 농도죠. 순도랑 이 개념을 헷갈려서 농도가 짙을수록 더 미세하게 잘 깎으니까 웨이퍼 식각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일본산 순도가 높은 제품을 써야 한다는 논리로 이런 갑론을박합니다. 이것은 불산의 순도와 농도의 개념을 착각하고 있는 논쟁인데요. 자, 그럼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반도체 식각용으로 쓰이는 불산은 HF 50% 그리고 HF 55%. 자, 이것을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앞서 말한 순도 99.99% 불화수소 순도 개념은 순도의 개념을 말한 거고요. 제가 질문드린 현재 반도체 식각용으로 쓰이는 불산 50%, 55%는 불산 수용액의 농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식각용의 이 불화수소, 그 불산 수용액은 순도 99.999%에 55%의 불산이 사용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화수소의 순도 개념을 설명드리면 순도는 사플로오린화, 규소 등 이렇게 반도체 웨이퍼 식각 및 패턴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순물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 이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하고요. 불산의 농도는 불산 수용액의 농도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둘 다 지금 뉴스 기사 등에는 퍼센트로 표현하기 때문에 불산의 순도와 농도 개념을 헷갈리거나 아니면 몰라서 단순히 신문만 보시는 분들의 경우엔 우리나라 불산을 55% 정도밖에 못 만들고 뭐 일본은 99.999를 넘어서 12-9이라고 하니까 순도가 강해서 반응성이 높을수록 반도체의 식각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불산의 순도와 농도의 이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셨죠? 그럼 불산의 순도가 무엇인지부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순도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A 성분이 50개, B 성분이 10개, C 성분이 10개로 구성이 된 혼합물이 있다면 전체 성분의 개수는 70개입니다. A 성분의 순도를 구한다면 50을 전체 성분 개수인 70으로 나눠서 72.42%의 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도가 99.99%라는 것은 전체 성분 개수가 10만 개라면 그 중에 1개가 불순물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불산의 농도인데요. 자, 불산의 경우 상온에서 기체 또는 수용액 상태로 공급이 됩니다. 불산이 수용액 상태가 아닐 때는 무수불산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수분이 없는 불산인데요. 이때 무수불산은 끓는 점이 19.54도씨이기 때문에 실온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용액 상태로 공급될 때는 물과 불화수소의 농도에 따라 50%, 55% 이런 식으로 농도를 가지고 반도체 사용에 공급이 됩니다. 이런 농도를 맞춰 판매되는 이유는 식각의 공정에 알맞게 설정된 농도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50% 불산 수용액을 사용해야 하는 공정에서 80%의 불산 수용액을 사용하면 너무 과도하게 식각이 되어서 웨이퍼가 다 녹아 들어가 버려야 하겠죠.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반도체를 식각하는 공정에서 불산의 농도를 맞추기 위한 농도 조절기 또한 반드시 사용이 됩니다. 자, 불산은 이런 습식 식각 말고도 건식 식각 방식으로도 쓰이고요. 대표적으로 GPE, 그러니까 가스파스 에칭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테스가 국산하여서 제조하고 있고요. 더 빠르고 정확하며 환경 오염물질을 더 적게 배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습식이든 가스든 모두 앞서 알아본 식각의 공정에서 등방성 식각이 됩니다. 정밀도가 조금 덜한 공정까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장비나 공정이 나오면 바뀔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불화수소의 순도와 농도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나는 불산의 순도와 이 농도 개념을 알고 논쟁을 벌였다. 내가 말하는 일본산 순도는 12-9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역시나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불산의 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측정 그리고 개념이 무엇인지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반도체용 불화수소의 순도 개념은 패턴 형성에 영향을 주는 이런 불순물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의 개념이고, 단순히 불산의 순도가 높아야 정밀하게 식각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단계의 미서역 과정이든 순도가 낮아서 불순물이 많이 포함된 불화수소를 사용하면 아무리 식각을 잘했더라도 불량률은 높아지고, 순도가 높은 불화수소를 사용하게 되면 불량률이 낮아져서 원가가 감소하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 자체가 낮아져서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공정에서 순도가 높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불량률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반도체 생산에는 분명 유리하죠. 하지만 모든 화학 제품은 순도가 일정 이상 수준으로 높아지면 불순물 제거 공정이 반복되고 복잡해져서 가격이 아주 높아집니다. 문제는 거의 불순물 자체가 없는 불산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너무 고순도라서 중간에 한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의 가격이 더 비싸다면 생산 비용이 더 비싸서 반도체 생산을 하지 않는 것이 기업의 측면에서 이득이 되겠죠. 자, 이에 따라 반도체
생산업체들은 일정 순도의 불산을 구입하고 불량률과 경제성을 따져서 그것에 맞는 순도의 불산을 구입해서 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산의 가격입니다. 이익 창출이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일본의 불산이 12I이건 아니건 어차피 검증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됩니다. 초초 고순도 제품이라도 가격이 비싸면 해당 순도의 불산은 아무도 구입하지 않습니다. 불량률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수지 타산이 맞는 수율의 가격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더 크게 이익을 남기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애초에 불산의 순도 문제는 포함된 불순물에 의해서 불량률과 연관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 순도로 정제된 가격의 불산이 투입될 뿐 수지 타산도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초고순도 불산을 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업계 담당자분의 얘기를 들으면 12I라는 것이 어디서 들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해당 수준까지 검증을 하려면 증류를 시키고 그 안에 물질을 검출을 해서 그 무게를 가지고 제하하는데 불화수소의 H수소 원소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시는 이런 전문가분도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순도에 대해서 왜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렇게 집착을 하고 일본산 제품을 사용해 왔는지 이것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각각 불순물별로 반응하는 물질로 추출해내고요. 이러한 반응의 과정을 반복해서 불순물이 최대한 미량으로 남아있을 수준까지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순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정제 비용이 증가하고 보관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가격도 높아지게 됩니다. 실무자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는 일반적으로 99.99% 순도로 측정이 되면 반도체 식각으로 사용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학술서적을 찾아보면 100ppb를 고순도 불산이라고 부르고 10ppb 이하를 초고순도 불산이라고 부르는데요. 불순물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단위가 ppb인데 이건 10억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제품을 구입할 때 99.999 이상의 순도를 가졌다는 것을 알겠는데 정말 10인인지 확인하려면 증류를 해서 불순물의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을 해야 하는데 수입을 해서 직접 검증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이 많죠. 일본 모리타는 자기들 제품의 순도가 12I의 불화수소라고 말한답니다. 자료도 가져오고요. 어차피 소모품이기 때문에 동일한 순도라면 반도체 공정에 투입하던 것이 일본산 제품이고 경쟁사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산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이나 대만 이런 제품이 있겠죠. 이것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한 일본산을 그대로 사용했던 것 뿐입니다. 또한 같은 99.999%의 순도가 측정되는 불화수소라도 불순물이 몇 ppb가 섞여 있고 이것이 불량의 문제를 어떻게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신뢰의 문제인데요. 그동안 일본 제품을 계속 사용하여 왔는데 불량률 데이터가 있는데 다른 회사 제품이나 신제품을 사용할 때 발생한 불량률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삼성이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제품을 바꾼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불량이 발생하면 손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지금은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손실을 감내하고서라 국산 또는 일본을 제외한 해외 업체의 불화수소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생겼죠. 그동안은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사건처럼 엄청난 사건이 아니고서 상당한 테스트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소재 국산화 또는 수입 다변화를 준비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일본 정부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거래처가 아니고 언제든지 일본 정부의 제품 공급을 중단하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도체 사업 자체가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손실을 감내하고라도 수율 테스트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국산화 및 소재 수입의 이원화를 반드시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죠. 자, 이제 모든 것이 설명이 되셨나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왜 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본산 제품을 사용했었는지는 결국 불량률 때문입니다. 실제 투입 시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제품을 투입했을 때 불량률이 높아진다면 손실이 커지기 때문이죠. 수율 테스트를 통해서 불량률의 수준을 알고 결과가 좋다면 최근 얘기가 되는 러시아 및 대만, 중국산 불화수소 사용도 가능하고요. 또한 국산 불화수소는 실제 이미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의 과정 필요 없이 국내 기업들이 물량을 제공할 수 있는 증설 기간만 벌어준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당장에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이 안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수입 승인을 앞당겨
알려줘야 한다는 것에 이견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해가 어려우실까봐 너무 쉽게만 설명을 드렸더니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이 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고한 대부분의 자료들은 실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과 참고 서적 등에 근거합니다. 또한 실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가 맞는지 혼동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혹시 실무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제 영상을 보신다면 분명히 잘못된 부분도 있고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소속과 직함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우실 듯 하기 때문에 영상 설명란에 메일로 알려주시면 지속적으로 수정된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께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거짓 정보가 아닌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이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에 올바르게 국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지식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 올려질 영상들은 실무자분들의 도움을 받는 대로 지속적으로 확실한 정보들로 수정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